자,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고기 잡는 법, 낚시하는 법을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드리는 게 어떤 거죠? 시장에서 어느 이슈가 부각되면 그 이슈가 소진되지 않으면 그 이슈의 영향력은 지속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보시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 게, 삼성물산이라는 최근 주가 흐름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삼성물산이 지난 5월 21일부터 급등해서 조정을 받았어요. 이 부분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아이언돔을 건설했을 때 건축비가 굉장히 증가된다라는 것 첫 번째 이유 하나와,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 상법 개정하면서 밸류업 정책들을 강화하겠다, 자사주 소각을 의무적으로 하겠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이틀 동안 이렇게 크게 움직였어요. 제가 지난 20일 목요일에도 여러분들 말씀드렸던 부분이 삼성물산과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동일 이슈는 아니지만 이슈가 있어서 움직였다가 빠졌죠. 그래서 이렇게 대량 거래 나왔고 음봉이 나왔지만 뭐라고 그랬죠? 삼성물산이 지금 상승했던 부분은 지주사의 자사주 강제 의무 소각 부분과 그 다음에 아이언돔이라든가 그 다음에 SMR 원전 개발, 이런 부분들이 현대건설의 모멘텀이 되는 것처럼 건설주들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삼성물산은 1차적으로는 이 범주 내로 움직인다, 이 박스권으로 움직인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 시점에서도 강보합에서 시작해서 마이너스에서 겁내지 말고 매수하자라고 했던 말씀이 여기 있고, 자, 현대힘스는 여러분들한테 어떤 거를 강조드렸죠? 최근 들어서 조선 쪽들이 미국의 영향으로 해서 조선주들이 강세를 보였지만, 현대힘스가 먼저 움직였던 게 1월 10일 날 움직였던 게, 여기서도 경영권 일대 주주에 있는 사모펀드가 경영권 지분을 매각할 것이다, 이런 것들 때 한번 나왔고, 여기에서도 지금 4월 11일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경영권 매각.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들어놓고 쉬고 있는 시점에서도 이날 넥스트 시장에서 10주 가지고 동시호가 10% 가까이 시작했다, 음봉 밀었지만 결국에 이거는 이슈가 소진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죠. 거기다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조선 섹터들 나오고 또 2대 주주 지분 매각이 지금 이제 본격화될 수 있다, 기사가 나오면서 같이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같은 기사를 놓고 보더라도 우리가 이것이 지속적으로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냐, 아니면 일시적인 것이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경영권 매각은 이슈가 소멸되는 시점은 경영권 매각을 포기한다고 선언하거나, 아니면 경영권 매각 계약 대금이 들어왔고 잔금이 지급되는 시점이 소진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슈가 살아있는 것들은 그냥 보고 던져버리는 게 아니라 이슈가 해소되는 시점까지는 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사 분석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된다라는 말씀이고,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부분들은, 자, 일정을 정리하는 요령들에서 말씀드릴 거예요. 자, 지금은 최근 지난주부터 원전이 움직였던 거는 스웨덴까지도 이제, 그 다음에 독일도 탈원전에서 이제 다시 원전으로 돌아왔다라는 거고, 트럼프는 신재생에는 보조금을 박탈한다고 얘기했지만 원전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하겠다, 그리고 10개의 원전을 짓겠다, 이 이슈 때문에 원전이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시장에서는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부분이 6월 3일 조기 대선까지는 결국에 정책의 이슈가 지속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소비가 위축되고 경기가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경기 부양책은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정책이 신성장 정책, 인공지능이라든가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이라든가 그 다음에 휴먼 로봇이라든가 이런 쪽들이 이제 신성장 정책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추경을 편성해서 2조 원을 뭐 시중에 국민들 나눠주겠다, 이런 것들이 경기 부양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슈들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고, 그 다음에 기후 변화와 에너지에 대해서 민주당은 신재생 쪽을 강조하고 있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원전을 강조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조기 대선에서도 원전, 미국의 원전, 이것까지 움직이기 위해서 원전이 움직였어요. 그러면 신재생은 지난 금요일이죠. 우리가 갑자기 소낙비를 맞았던 부분이 트럼프가 신재생 보조금을 축소하겠다, 이 얘기였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런 것들은 단기적으로는 모멘텀이 상실되는 그러한 국면이지만, 자, 지금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보조금 축소하겠다고 했지만 이 부분이 상원에서 통과될지 아니면 하원에서 올라온 내용들이 수정돼서 할지는 아직까지 기대감은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미국에서 신재생에 대해서 카운터 펀치를 날렸지만 궁극적으로 유럽연합에서 실시하고 있는 탄소 국경세, 이 부분은 시작되기 때문에 신재생 쪽들은 어느 정도 주가가 밀린 시점엔 다시 한번 시장에 기대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정책과도 맞물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번 주 일정들 보면 인공지능 섹터들이 굉장히 많아요.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오면 휴머노 로봇도 같이 움직인다고 했고, 보안도 움직이고 전력 설비도 움직이고 AI 반도체도 같이 움직인다고 했어요. 그래서 조기 대선 정책과 관련된 일정은 지금 쉬고 있고 못 가고 있다고 해서 이게 소멸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정책에 지원이 왔을 때는 이 이슈는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다라는 것,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지켜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못 가고 어제 못 가고 오늘 못 갔다고 해서 이들 섹터의 이슈가 소진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이슈는 다시 정책의 지원, 이런 것들이 나올 때 시장에서는 다시 부각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 3일 동안 만약에 조정을 잘 받고 있다면 지금이 저가 매수의 기회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요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을 우리가 체크하고 이슈를 확인하자, 이 말씀 드리는 거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부분들은 이번 주에 굵직한 이슈들 한번 다 보면 이번 주에 시장의 주도 섹터가 어느 쪽으로 갈 수 있을지 여러분들도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일 시점에서는 이제 대선 후보 3차 토론회가 있어요. 3차 토론에서는 결국에 주요 의제가 기후변화예요. 기후변화.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에는 몽골과 탄소 중립 협력회의가 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기후변화와 관련돼 있는 거죠. 큰 게 3차 토론이기 때문에 수요일 날에 있었던 몽골과의 기후변화 협약, 실무 협상, 이 부분이 빼졌다는 거죠. 그러면 3차 후보에서는 어떤 거냐면 기후변화이기 때문에 한택과 SK오션플랜트거든요. 태양광보다는 그나마 지금 보면 SK이터닉스라든가 그 다음에 SK오션플랜트라든가 오히려 풍력의 모습은 굉장히 좋은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한택 같은 경우는 기후변화, 기후중립까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수소 섹터와 같이 맞물리고, 그렇기 때문에 대선 후보에서는 1차적으로 기후변화 관련해서 이게 될 거고, 또 두 번째 안건은 고령화 복지 부분이에요. 그러면 최근 들어서 고령화 복지로 나왔던 게 임플란트 관련주들이 한번 움직였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경기 부양 정책이에요. 예산을 집행하면서 2조 원의 경기를 어떻게 풀겠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웹캐시라든가 코나이들이 움직였는데 그 많은 것 중에서 최근 들어서 기후변화 신재생 섹터들 특히 태양광이라든가 풍력이 크게 빠졌지만 상대적으로 안정하게 보이는 이런 것들은 내일 토론 이슈가 됐을 때는 한번 움직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한번 강조를 드렸던 거고, 그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보면 지난 휴일과 오늘 새벽까지 그나마 기사가 많이 나온 게 우주항공 관련 일정들이 많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스타링크와 윈앱이 한국에 진출할 것이다. 이 부분이 있었고, 또 그러면서 또 나왔던 부분이 스타링크가 한국에 진출한 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스타링크 관련주들이 상대적으로 움직임은 적었지만, 자, 내일 상황에서는 우리나라가 드디어 우주항공 주간 선포식이 있어요. 우주항공청이 그동안 유야무야 있었는데 내일 시점에서는 우주항공청 회의를 하면서 우주항공 주간, 이번 주를 우주항공 주간으로 선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항공 섹터들이 오늘 움직이다 말았지만 내일부터 보면 이런 것들은 우주항공 섹터들은 부각 다시 받을 수 있어. 그래서 대장주격을 본다면 인텔리안테크라든가 한화 시스템 우리가 집중해서 보자라는 거고, 소형주 맥락에서는 AP 위성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기관들이 선호할 수 있는 옐로칩 맥락들의 그 시세 탄력이 크기 때문에 우주항공 관련해서는 인텔리안테크라든가 한화 시스템 두 개로 압축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대선 후보들의 공약, 보건의료에 대해서 공약을 검증하는 세미나가 있다. 그럼 결국에 이거는 헬스케어 쪽이거든요. 그래서 3빌리온이라든가 온코크로스라든가 또 뭐가 있죠? 토마토 시장 같은 거, 원격 진료 같은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있지만 색깔별로 보면 글씨 굵기도 가늘고 색깔도 검은색으로 했기 때문에 요거 두 개에 대해서는 중요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검은색으로 놨어요. 그러면 내일 상황에서 대선 후보 3차 토론회와 우주항공 두 개 중에서 어떤 것을 1순위로 접느냐라고 질문하신다면 저는 대선 후보 3차 토론보다는 우주항공청이 드디어 1회 회의를 개최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시장에서는 대선 후보 3차 토론보다는 부각받을 수 있다. 그래서 화요일 시점에서 본다면 하나를 선택한다면 저는 이쪽을 선택하고 싶은 거고요. 자, 두 번째로 수요일 시점에서 보면 어떤 게 있냐면 국제해양방위산업전이 있어요. 이거는 해양방산 쪽인데 여기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회사가 현대로템인데 오늘 증권회사들이 현대로템에 대해서 실적이 좋아지고 목표가를 상향한다. 이런 것들 때문에 현대로템이 오늘 장중에 급등했다가 머리 위에 꼬리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면 올라간 게 부담스러우시면 해양방위산업전이기 때문에 한화오션이라든가 HD, 현대중공업 이게 상대적으로 로템보단 덜 올라갔거든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 기관들, 외국인들 보면 알고리즘 매매까지 오면서 머리 위에 꼬리를 길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외국인 기관들 오면서 머리 위에 꼬리를 돌파하는 그러한 양봉들이 나왔어요. 그러면 공격적이신 분들은 현대 로템을 봐야 되겠지만 저처럼 간이 작고 안정적으로 본다면 그동안 충분히 조정을 보였던 한화오션 이런 쪽이 움직일 수 있다. 이 부분을 볼 거 있고 그 다음에 28일 날은 수소
전략연구단 간담회가 있어요. 정부와 현대차에서는 수소의 투자를 확대하고 있지만 수소도 날벼락을 맞은 게 트럼프가 지난 금요일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보조금을 폐지하겠다. 이것 때문에 수소가 같이 빠졌어요. 그리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수소는 움직이는 시한폭탄이다. 굉장히 수소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소라든가 태양광이라든가 풍력 이 부분이 지난주 금요일과 오늘까지 하락하는 모습인데 그래도 이제 우리뿐만 아니라 일본도 수소에 대해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그러한 국면들 보면 결국에 이제 수소 연료 전지가 2차 전기차를 수소차가 2차 전기차보다 장점이 많다라는 거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보편화가 못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수소 쪽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최근에 상장한 원일 T&I가 수소 관련 대장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S퓨얼셀이라든가 범한 퓨얼셀, 그 다음에 상하프론테크라든가 이런 것도 있지만 두산 퓨얼셀을 보자. 왜냐하면 S퓨얼셀이나 그 다음에 범한 퓨얼셀은 하루 거래 대금이 굉장히 미흡하기 때문에 매매하기 굉장히 어렵지만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 부진 이슈에서 충분히 빠졌지만 이제 수급이 들어오고 올해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수소를 본다면 항상 대장을 볼 때 원일 T&I나 두산 퓨얼셀, 그 다음에 또 수소 분리막을 나타나는 에어레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서 부각될 수 있다. 그래서 수소를 보면 여러분들이 집중할 거는 원일 T&I, 그 다음에 두산 퓨얼셀 요걸로 압축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 반도체, 인공지능 자율제조, 그 다음에 인공지능 전력막, 즉 인공지능 전환에 대해서 정부가 본격적으로 투자한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인공지능 반도체도 이게 메인이 아닐까요? 인공지능 자율제조가 메인 아닐까요? 인공지능 전력망의 메인이 아닐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지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AX, 인공지능 전환에 포커스가 맞춰졌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인공지능 전환 관련 플랫폼을 봐야 된다. 그래서 인공지능 전환에 관련돼서 솔투룩스가 최근 들어서 부각받았던 급등했던 그러한 요인이 있어요. 그 다음에 코난 테크놀로지라든가 이스트소프트가 인공지능 전환 관련해서 주가가 한번 크게 움직였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솔투룩스 이거를 보자. 그러면 수요일 날은 우리가 봐야 될 거는 국제 해양 방위 산업전도 중요하고 인공지능 전환, 정부의 본격 투자 이것도 중요한데 저는 방위 산업전보다는 인공지능 전환 이쪽을 한번 보고 싶다. 왜냐하면 이거는 정책과도 맞물려 있고 작년 같은 경우는 DX 많이 들어보시죠. 디지털 전환. 그럼 여기는 AX는 인공지능 전환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정부의 인공지능 정책과 맞물리기 때문에 수요일 시점에서는 저는 요 부분을 한번 강조하고 싶다라는 거고, 목요일 시점에서는 또 뭐가 있냐면 휴머노이드 미래 선점 전략 기술의 육성에 대해서 정부가 물심양면으로 돕겠다 이런 전략이거든요. 그러면 최근 들어서 휴머노이드 관련해서 다 움직였던 것들 볼 수 있을 거예요. 최근에서 급등했던 게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는데 최근에 급등했던 게 뭐죠? 미라앵커님 로봇주에서 신규 상장주인데 패스. 그러면 결국에 휴머노이드 로봇의 대장을 볼 수 있는 거는 로보티즈와 유진 로봇. 물론 여기서 오늘도 하이젠 RNM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목요일 시점에서는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로보티즈와 유진 로봇을 비롯한
휴머노이드를 보자. 그리고 목요일 날은 뭐가 있냐면 초고성능 맥신 2차원 개발로 전자파를 차단한 5G 통신망을 개선한다. 이런 거거든요. 그럼 맥신은 모처럼 만에 나왔어요. 맥심 커피 아니에요. 맥신. 작년에 초전도체 관련해서 맥신이 한번 붐을 일으켰었죠. 근데 이쪽은 소형주예요. 나인테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슈가 굉장히 많이 부각됐어요. 그래서 전환사채 다 소화시키면 주가 빠졌다가 바닥권이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고, 슈비츠가 대장인데 거래가 많잖아요. 거래가 많잖아요. 그러면서 거래가 좀 잘 되는 거 보면 태경산업이 움직였거든요. 그러면 이것들은 결국에 장기 낙폭이었기 때문에 한번 반등이 나올지 보자. 그러면 목요일 시점에서 보면은 우리는 휴머노이드고, 5월 30일 날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미국 종약 임상종약학회 에스코, 여기서는 ABL 바이오라든가 리가켄 바이오라든가 보르노이라든가 알테오젠이라든가 유한양해 이런 것들이 부각받을 수 있거든요. 결국에는 5월 31일 날은 임상종약 바이오가 부각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5월 30일 날은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덱스 리밸런싱이 있어요. 한화 시스템 편입되고 삼양식품이 편입돼요. 그러면 이거는 6월 2일부터 패시브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한화 시스템이라든가 삼양식품은 계속해서 모건 캐피탈 인덱스에 편입되는 것 때문에 이슈 움직였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금요일날 뭐가 있으면 베스거든. 이게 전력 저장 장치예요. 베스 산업 확대 다각화 방향이기 때문에 전력 저장 장치에서 부각받는 게 SK 이터닉스와 한중 NCS예요. 그러면 최근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서진 시스템도 같은 맥락이죠. 그러면 여기서 본다면 이번 주에 본다면 우주항공과 그 다음에 인공지능과 휴머노이드와 바이오가 메인이 된다. 그러면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승부처를 정하고 싶다. 그러면 지금까지 낙폭이 컸던 제약바이오에서 임상종양학회를 노리는 게 우리가 초과 수익을 달성하기 쉽다. 이 말씀 드리면서 이번 주 우리가 어디에 집중할지 섹터들 아시겠죠? 그렇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선취하신다면 초과 수익을 달성하기가 쉽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